나는 망치로 나무 판자를 두드리며 아기 침대를 조립하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새어나왔다.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아. 이 결혼은 실수였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망치를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망가뜨릴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였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 36살의 김민준. 아내 지은은 29, 아름다운 미모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여자. 우리는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다. 그녀의 집안은 부유했고 나의 안정된 직장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사랑. 그건 처음부터 희미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멀었다. 아기 침대를 만들기 시작한 건 지은이 임신 7개월째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나무를 다듬고 조립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 침대에서 자겠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뿐 미소는 없었다. 그 미소의 부재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걸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침대를 만들고 있었다.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열심이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컸다. 언니, 나 어떡해. 이 아이, 난 민준 씨를 사랑하지 않아. 결혼한 건 부모님 때문이었어.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얼어붙었다.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사랑하지 않아? 이 결혼은 실수.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를 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언니,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 없이 못 살아. 다른 사람.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폭발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은이 놀라 돌아봤다. 민준 씨,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스피커를 켰다. 누구야? 그 다른 사람. 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다. 대학 시절 만난 옛 연인, 재훈. 그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진짜 사랑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고 나와 결혼한 후에도 그를 잊지 못했다. 최근 다시 만났고 임신한 아이조차.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아이의 아빠가 나일 수도 있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나는 미쳤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님께 모든 걸 알릴까? 아니, 더 가혹하게. 재훈을 찾아가 그의 삶을 망칠까? 며칠 후 나는 재훈을 만났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지은 씨를 사랑하나? 나는 물었다. 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상요. 나는 웃었다. 그럼 그녀를 데려가. 하지만 아이는 내 거야.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이건 시작일 뿐.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용서해요. 아이를 위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식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배신. 넌 나를 이용했어? 이제 끝이야. 그 후
나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매일 밤 그 말을 떠올렸다.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지은의 비밀이 더 깊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지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서울의 유명한 사업가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이가 잘못했지만 아이를 생각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 말에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제안했다. 확인해요.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졌어. 법정에서 그녀는 울면서 증언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소송은 길어졌다. 그 사이 나는 재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지은과 연락 중이었다. 그녀가 힘들어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는 웃었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나만 피해자인가? 나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그녀의 옛일기를 찾았다. 대학 시절 쓴 것들. 그 안에는 재훈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민준 같은 남자는 안정적이지만 재훈처럼 가슴 뛰게 하지 않아. 그 글을 읽자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 일기를 복사해 그녀의 부모님께 보냈다. 다음 날 지은이 찾아왔다. 왜 그런 짓을 해? 부모님께 왜?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이제 내가 느껴봐. 그녀는 울면서 떠났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왜 이렇게 아픈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결혼했나? 소송 중 지은의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다. 그녀의 언니였다. 지은이는 압박 때문에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강요로.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나도 피해자인가?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나는 내 변호사에게 말했다. 모든 재산을 요구해.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 법정이 끝나갈 무렵 지은이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위기. 나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왜? 아직 사랑이 남았나?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민준 씨,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겁났어요. 부모님, 사회. 모든 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용서는 어려웠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혼하자. 나는 말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DNA 검사 결과 내 아이였다. 나는 안도했지만 기쁨은 없었다. 지은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이름 지어줄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둘이 지어. 그리고 병원을 나왔다. 이혼 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부산으로 이사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재훈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행복할까? 나는 궁금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연락했다. 지은이 힘들어해. 재훈이 바람피웠대. 나는 놀랐다. 복수인가? 아니, 운명인가?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를 만나러.
서울로 돌아온 나는 지은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민준 씨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이를 봤다. 내 딸, 수아. 아이를 보려고.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그녀의 고통을 확인하려 왔다. 그녀는 재훈과의 결혼 생활을 털어놨다. 그가 변했어요. 바람피고 돈을 요구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하지만 수아의 미소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내가 키울게. 나는 제안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재훈이 허락 안 할 거예요.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소송해. 내가 도와줄게. 왜 도와주나? 복수가 아니라 남은 감정 때문인가? 우리는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고백이 다시 떠올랐다.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이제 이해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재훈을 만났다. 그는 취해 있었다. 지은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나는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아 이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그를 때렸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왜? 나는 대답했다. 수아 때문이야. 그리고 너. 그녀의 눈이 커졌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은은 재훈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는 바람 피웠어요. 증거 있어요. 나는 그녀의 옛 메시지를 제출했다. 소송이 끝나자 지은은 자유로워졌다. 우리는 수아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결혼은 아니었다. 천천히 가자.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수아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고백이 떠올랐다. 어느 날 지은이 말했다. 민준 씨, 나 이제 당신을 사랑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그녀는 울면서 안겼다. 네,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지은과 수아와 함께 사는 집. 하지만 재훈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연락했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아? 위협이 시작됐다.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 지은은 두려워했다. 우리 어떻게?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지킬게. 그 약속이 내 인생을 바꿨다. 재훈의 위협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지은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내 아내야. 직원들이 놀랐다. 나는 달려가 그를 끌어냈다. 그만해. 끝났어. 그는 웃었다. 끝.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 집에 불이 붙을 뻔했다. 누군가 가스통을 조작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재훈이 용의자였다. 그는 체포됐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걸 부정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그의 휴대폰의 위협 메시지. 나는 증언했다. 그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해요. 재판 중 지은이 무너졌다. 모든 게 내 탓이에요. 그녀는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게. 수아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그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강해졌다. 재훈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년형 우리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지은과 나는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결혼할래? 나는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결혼식은 작게 치렀다. 가족과 친구들만. 수아가 꽃을 뿌렸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고백이 떠올랐다.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그 말은 과거다. 새로운 삶에서 나는 아기 침대를 다시 만들었다. 이번엔 수아의 동생을 위해. 지은이 임신했다. 이번엔 진짜 사랑으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반대했다. 재혼. 부끄러운 일, 그들은 우리를 외면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이해 못해? 나는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사회적 시선도 가혹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바람 피운 여자잖아. 지은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지켰다. 무시해. 우리만 알면 돼. 어느 날 지은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나는 후회했다. 내 복수가 그녀를 망쳤나? 미안해,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이야. 치료를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수아가 자라며 우리를 응원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말에 우리는 힘을 얻었다. 우울증 치료 중 지은은 과거를 털어놨다. 대학 때 재훈을 사랑했지만 그는 폭력적이었어. 헤어진 건 그 때문이었어. 나는 놀랐다.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두려웠어. 그 말을 듣자 내 복수가 부끄러웠다. 재훈이 출소했다. 그는 변했다.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용서해줘. 지은은 읽고 울었다. 용서할까? 나는 말했다. 내가 결정해. 그녀는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 삶은 안정됐다. 나는 승진했다. 지은은 집에서 수아를 키우며 소설을 썼다. 내 이야기야. 그녀가 말했다. 책이 출간됐다. 제목은 잃어버린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에서 그녀는 우리 이야기를 썼다.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랑해. 나는 읽고 감동했다. 고마워.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인생은 실수로 가득하지만 용서가 구원해.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였다. 부모님도 화해했다. 미안하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됐다. 동생이 태어났다. 남자아이, 민호. 아기 침대에서 자는 아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났던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의 우울증이 재발했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울었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치료가 길어졌다. 그 기간 나는 아이들을 돌봤다. 수아가 물었다. 엄마 왜 아파? 나는 엄마 강해질 거야. 말했다. 지은은 퇴원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봤다. 영원히 함께. 지은이 말했다. 제주 여행에서 지은이 말했다. 민준 씨, 그 고백 기억해? 미안해. 나는 안아주며 기졌어. 이제 행복해. 우리는 해변에서 산책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삶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나는 회사에서 성공했다. 지은의 책이 드라마화됐다. 우리 이야기네. 그녀가 웃었다.
드라마 촬영 중 배우들이 우리를 만났다. 실화예요. 나는 네, 하지만 행복한 결말 말했다.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재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새 삶을 살고 있었다. 축하해, 그는 말했다. 우리는 화해했다. 과거는 잊자. 수아가 자랐다. 아빠, 사랑이란 뭐야? 나는 용서와 인내의 대답했다. 민호는 장난꾸러기였다. 가족이 완성됐다. 어느 가을날 지은과 산책하며 말했다. 그 침대 만들던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작이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맞아. 사랑은 그렇게 태어나. 인생은 드라마 같았다. 배신, 복수, 용서. 하지만 결말은 희망. 우리는 함께 늙어갈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